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서울에서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천 등 지역 확진자도 600명에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군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회는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고령층 확진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서울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일주일째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2,453명으로 이 중 719명이 은평, 617명이 양천 지역 환자입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금천구의 요양시설에서 각각 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60세 이상 확진 비율은 11%로 높은 상황입니다. 고령층 확진이 잇따르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와 사망자 증가는 함께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사망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7곳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수를 13곳까지 늘려 총 2,500개의 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재택치료자가 이틀째 5만 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16일부터는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외출 동거 가족이 약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담당 약국을 통해서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5일부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125곳과 요양시설 281곳 등 총 5만 5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7.1%, 3차 56.8%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 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서울시 내 종합병원에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면 증축계획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서울 시민이 병상을 찾아 다른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개시하면서 모든 국민 N차 접종도 결국은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당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확산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궁금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내지는 3차 접종만 했다라고 하면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연령대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특이적인 기저질환, 면역저하자라든가 아니면 특이적인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 4차까지 접종이 필요할 거냐, 이 부분은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해외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이 부스터샷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서 이런 추가적인 접종들이 면역 반응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두 개의, 그러니까 제한된 수치의 연구 결과고, 이게 정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설령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일반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에 다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 추가 접종 전략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진국에서 부스터샷을 자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백신이 언제 들어오나를 걱정하다가 이제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냐 마냐를 걱정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연령층들을 중심으로 접종 간격인 6개월을 꽉 채워서 3차 접종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데이터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다 보니까, 특히 뭐 방역 패스의 뭐 실효성 부분 아니면 QR 코드의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게 가장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신 추가 접종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회가 15일 오전 응암역 앞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에는 홍인정 은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대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4건,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등 8건입니다. 다음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의원 정적수 미달로 파행 끝에 산회됐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1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정적수 미달로 파행을 반복하다 14일 자동 해산됐습니다.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8건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에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 쌀밥보다 열량은 20%가 적고요. 칼슘과 철은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곡밥과 함께 먹는 이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소일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유흥가 주변 등 불법 촬영을 점검할 시민 감시단 10명을 모집합니다. 감시단은 전자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민간 개반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참여합니다. 감시단 모집은 오는 24일까지로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에서 텃밭을 가꿀 주민을 모집합니다. 가구당 10제곱미터 면적의 1구획을 기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텃밭 이용료는 구획당 3만 원이고 경작 기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분양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